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독립기념일로 미국 증시는 쉬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만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지금 3대 지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주간 단위로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부진합니다. 지금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1에서 2%대의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걱정이 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4.1% 이렇게 지수가 한 주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이날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키워드는 3가지 정도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두 번째가 에너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 정부 쪽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를 철회할 것을 발표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좀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라이몬드 상무장관도 이 부분을 좀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재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대중 강경파 쪽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전체 그림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관세 철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등락이 아주 심한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가 높게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이 가솔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가솔린이 $5를 넘기게 되면서 굉장히 치솟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5를 하회를 했고 안정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큰 그림에서 높게 가긴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세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해석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이 해양 시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무부 쪽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약간 현지 시간 한 2일 나왔던 내용이고요. 멕시코만하고 그리고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임대 허가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안정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로서 시장에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악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이 싱가포르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볼드라는 그런 회사가 이 고객의 예금 인출을 중단하고 또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지불 유예 신청을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측에 따르면 2,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금 인출 요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 볼드를 제외하고도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뱅크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기준으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은 2.2%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혼재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던 섹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압도적으로 유틸리티가 4.1% 올라갔고요. 그 뒤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족했던 것은 이제 경기 소비재가 4.7%, IT, 서비스 순서로 거의 다 하락했던 업종들이 3에서 4%대 깊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지금 유틸리티가 좀 강하게 방어주들이 선방을 했었는데요. 에너지 섹터 내에는 이제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유틸리티 sektor에도 전기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두 섹터를 끌고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주들이 좀 약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객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면서 이날 카니발 그리고 로얄 캐리비언 그룹이 16%, 15% 이렇게 두 자릿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좀 볼 텐데요. 이것도 주간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종목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딱 보시기에도 혼조 또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들이 분위기가 역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는 산업재들 이렇게 밀리게 되는 흐름 보여줬고요. 반대로 헬스케어 쪽에서는 비교적 혼조 흐름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도 방위 산업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방어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대형 IT 종목들 뭐 다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이런 디바이스 또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팬층이 두꺼운 그런 회사는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밀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애플이 거의 한 2%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고요. 지금 대형 IT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광고와 관련된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런 종목들은 거의 7, 8%씩 깊은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비와 연결이 돼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5.9%,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한 주 동안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기차를 좀 상징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공급망 불안도 있고 또 신차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도 대수가 얼만큼 나왔느냐라는 그런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 잘 나온다라는 내용보다 인도 대수가 좀 적어졌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런 한 주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약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우선은 장기적인 전망들은 좋다라고 증권사에서 계속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투자도 많이 지금 더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대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렸었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여기에 상응하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무려 15%나 한 주 동안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쪽에서 8% 이상 밀리면서 역시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조업체들보다는 투자에 대한 소식이 좀 더뎌졌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재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11% 이상 밀리게 되면서 이날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보시면은 금융주들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지난주 가장 높았을 때가 3.1%였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한 주 동안 2.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컸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됐었던 건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은행주들도 같이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은행주는 평균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또 소비 위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신용카드 회사들입니다. 지금 비자가 3%, 마스터카드도 그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이 한 주 동안 나와줬고 특히 가상화폐가 계속 흔들리게 되면서 연관성이 있는 페이팔이 이날 8% 한 주 동안 밀리게 되면서 확실히 가상화폐의 불안감이 이렇게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랐던 내용 중에서 이 헬스케어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기가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 방산주들이 좀 강하게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지금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종전을 하겠다라는 분위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을 기회로 크림반도까지 다시 되찾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군사적인 지금 서포트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무기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방위 산업 쪽을 강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키드 마틴이 거의 3%, 그리고 레이시온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한 주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에너지 쪽에서는 이 정유 쪽 전반적으로 그 전주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은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오히려 유틸리티 쪽에서 전력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두 자릿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종목들을 모두 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유럽은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향성이 약간은 엇갈려 있게 되면서 독일만 살짝 밀렸고 프랑스 깍그 지수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0.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미국 증시처럼 겪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좀 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 이날 유럽 증시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은 기술주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약했었고요. 에너지 업종이 미국 증시처럼 역시 강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의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유로존 투자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올랐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역시 두드러진 이런 회복 흐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품시장은 휴장이 된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은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WTI가 이날은 휴장을 했고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리비아 생산이 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또 간밤에 유럽의 노르웨이 노동자들이 현지 시간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브렌트유가 올라갔고요. 시간 외에 이제 거래에서 WTI도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고요. 그다음 이제 구리가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봉쇄가 좀 풀려가고는 있지만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발 매수세가 약간 들어왔지만 이 부분도 다시 반납하는 움직임이고요. 금값 보겠습니다. 0.3% 올랐습니다.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것도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쪽에 해석이 좀 붙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날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국채 수익률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특징은 유럽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럽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날 독일이 10bp 올라갔었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3bp, 그리고 이탈리아는 15bp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은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의 흐름은 그닥게 좋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슈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먼저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 중 약 90%가 내년 말이나 그 이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도이치뱅크가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20%는 올해 중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며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내년 말 이전 침체를 예상한 이들은 37%였으며 2%가 올해 중 침체를 예상했으며 지난달에는 각각 78%와 13%였는데요. 이번 조사는 475명의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사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올해 침체를 예상하는 이들 가운데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는 쪽과 3, 4분기 침체를 예측하는 쪽이 35%로 같았으며 4분기를 예상하는 이들은 29%였고 내년 중 침체를 예상하는 이들 중에 대다수인 77%가 2, 4분기 말이나 그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4분기라고 답한 사람들은 4%로 전체적으로 보면
74%의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것이라고 도이치뱅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72%가 3,300선에 먼저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향후 1% 혹은 5% 가운데 어느 쪽으로 먼저 갈 것이라고 본인하는 질문에는 1% 쪽이라고 답한 비율은 40%, 5%로 답한 비율이 60%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해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돌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3%로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인 27%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약 5만 9천 대가 자동 긴급 호출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독일 도로교통국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로 2, 4분기 전기 자동차 인도 대수가 17.9% 급감한 데 이어 테슬라에게 추가 악재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NBC는 독일 도로교통국이 테슬라에 대해 자동 호출 시스템의 결함으로 최근 리콜을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모니터링 기구인 KBA 워치독은 이에 앞서 웹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구조대원에게 자동 연락하도록 설계된 테슬라의 시스템이 최근 고장을 일으켰다고 게시했고 전 세계적으로 약 59,129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인 NHTSA는 6월 초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83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리콜을 받기 전 바로 전 단계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뉴욕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5월 공장 수주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의 증가이며 DSG 글로벌, 굿푸드 마켓,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피너클 뱅크 셰어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방금 전에 김선영 연구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시각을 외신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유럽과 미국 계속해서 러시아와 등을 지고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입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손을 댄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보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 석유와 가스, 이 에너지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신 센터입니다.